예, 방탄소년단 이야기는 조금 미루고요. 예, 오늘은 밥상머리 토크는 진짜 밥상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산의 해산물 맛집과 해양 생물 이야기를 책으로 쓰신 분이시죠. 해양생물학자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부경대학교 해양학과 허성회 교수님 오늘 모셨고요. 그리고 우리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 황민호 변호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께서 내신 책인데요. 책 제목이 부산의 해산물 맛집과 해양 생물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책을 내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산은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도 네.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해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이 네.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어느 정도? 저걸로 한 3천 곳이 넘는 것으로 엄청나네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부산 사람이 네. 어느 지역보다도 해산물을 즐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 이게 일주일에 몇 차례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해산물을 즐기면서도 네. 자기가 알고 있는 해산물에 대해서 네. 의외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뭔지, 네.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해양생물을 전공하는 학자로서의 소명으로서 네. 해산물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해산물을 쉽게 네. 그리고 재미있게 좀 소개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네. 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해양 생물 이야기라고도 또 부제로 붙이셨는데 거기에 대한 또 설명도 있겠습니다, 책에.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맛집 책이 나오면은 거의 다 사보는데 네. 대개의 맛집 책이 그냥 맛집 소개하는데 좀 많이 그렇습니다.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식재료로 사용하는 네. 그 재료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이 해양생물 전공이기 때문에 네. 해산물 식당에서 네. 식재료로 사용하는 해양생물을 네. 좀 체계적으로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네. 아주 그런 화면에 생각을 나오듯이 책에 저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책을 보면서 정말 부산의 식문화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해산물을 찾으실 텐데 이제 네. 보다가 좀 생소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미잘 매운탕. 네, 맞습니다. 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말미잘을 먹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네. 이걸 어떻게 요리하나 싶기도 하고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 교수님 책에 소개가 되어 있길래 저희 촬영팀이 가서 예. 그 말미장 매운탕 집을 한번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예, 교수님께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에 한번 보자. 예, 말미잘 매운탕 수족관인 것 같고,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저게 말미잘이네요. 예. 이게 상당히 커 보입니다. 저게 요리 재료로 저게 써 있는 모양이죠. 예, 제법 큽니다. 네. 말미잘은 그러면 이게 바위에 붙어 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네. 말미잘은 네. 그 얕은 바다의 바위에 이렇게 네. 단단히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종류도 있고 네. 또 일부 종류는 모래하고 뻘이 섞인 네. 그 바닥 속에서 이렇게 네. 사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들어갔다 나갔다 네. 하기도 하고 좀 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게 매운탕을 끓이네요. 말미잘만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네. 장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렇게 뭐가 들어갔나 보았더니 네. 말미잘과 함께 붕장어를 같이 넣어가지고 네. 된장을 풀어서 이제 끓이더라고요. 네. 그 식감은 어떻습니까? 지금 먹어보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네. 물컹물컹하면서도 오돌오돌합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말씀하시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가 이제 내가 그 한번 갖고 와가지고 시가가 이제 물메기하고 같이 매운탕을 해다가 이제 맑은 탕을 해가 점심밥을 갖다 주면은 말미잘 그것만 해주려 하는 게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도 먹어보니까 그게 진짜 꼬들꼬들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어. 된장으로 딱 하니까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구수하고 맛있어. 시원한 맛도 나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 화면 보니까 술꾼들한테는 딱일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이거 바닷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는데, 황 변호사님도 해산물 요리 좋아하시죠? 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군침이 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쓰신 이 책이 상당히 화제이기도 해서 제가 잠시 읽어봤는데요. 네네. 그냥 맛집 정보를 알려주는 가이드북이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예, 음식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아하. 평소 우리가 잘 몰랐던 해양생물, 예컨대 넙치나 갯장어 같은 해양생물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요.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네. 것이 상당히 많았다를 알게 됐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새롭게 알게 된 해산물 상식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주로 해산물의 이름이 네. 제가 알고 있던 것,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부산하면 꼼장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꼼장어는 잘못된 말이고 아. 정확히는 먹장어라고 해야 맞다고 네.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광어, 그리고 도미, 도다리 이런 물고기들의 이름도 잘못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뭐 입에 들어가면 되지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해양생물 학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장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해산물 이름 이게 틀리게 이야기하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어요? 상당 부분이 잘못된 이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처음 부산에 와가지고 네. 그 꼼장어구이를 잘하는 집이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꼼장어의 진짜 이름이 먹장어이기 때문에 네. 그 주인한테 먹장어구이를 주문을 했더니 먹장어 주세요 하셨네요. 예, 먹장어구이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는 먹장어는 취급하지 않고 꼼장어만 취급한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20년 동안 먹장어를 취급하면서도 그 진짜 이름이 먹장어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따지고 보면 이제 부산 곳곳에서 저 먹장어 취급하는 식당이 다 간판은 꼼장어집으로 지금 걸고 맞습니다. 있어서 그죠? 예. 예. 기왕에 그러면 교수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 잘못 알려진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해산물 이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장어 종류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식용으로 이용하는 장어가 네 종류인데요. 네. 그네 종류 다 잘못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좀 전에 이야기하신 꼼장어도 예, 그래서 이제 꼼장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먹장어가 네. 표준말이고요. 네. 그 하모라고 부르는 건 일본 말인데 네. 이게 이제 갯장어가 우리말로 맞습니다. 다 틀리게 부르고 있었네요. 다 다르게 부릅니다. 물고기 이름도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교수님. 아유, 그렇죠. 네. 예. 대표적인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고기 이름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먹는 도다리라는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다리라는 그 우리가 먹는 그 생선은 네. 실제 이름이 문치가자미입니다. 저 화면에 나오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저 도다리라는 그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도다리 물고기 종류가 예, 예. 따로 있고요. 따로 있는데 네. 엉뚱하게 무지가자미한테 도다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이제 표현하면은 네. 철수보고 영식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그건 큰 실례인데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물고기도 이 사실을 알면 상당히 싫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산을 이제 방문하는 분들이 네. 그 부산에 오면은 부산에 왔으니까 회 한 접시 하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막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음식이 사실 이제 회인 거죠, 생선회. 네네. 네. 근데 이 생선회야말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연산도 많이 찾는데 네. 교수님 책에 보면은 이제 숙성된 선어회를 또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듣고 싶네요. 네. 이게 저도 이제 그 화로회만 먹어봤었거든요. 대부분 하루에 집이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이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화로회도 화로회보다 네. 숙성된 선어회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 잘하는 집을 찾아갔었어요. 네. 이 선어회를 먹고 이제 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화로회가 바로 잡아서 주기 때문에 네.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잡은 다음에 한 일정 시간을 숙성시킨 네. 소고기 숙성시키듯이, 예, 그것도, 회도 숙성시키면 맞습니다. 선어회가 되는 거네요. 숙성시키면은 훨씬 감칠맛이 좋아집니다. 이게 훨씬 맛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부산에는 그 선어회를 취급하는 네. 그 식당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화로회 횟집만 가지 말고 한번 선어회 횟집도 가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저 책에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정말 많은 해산물 요리 가운데 이거 한번 부산 사람이라면 꼭 맛봐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추천해 주시자면요. 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네.
부산에 가면은 꼭 먹어야 할 네. 음식으로서 네. 그 밀면하고 돼지국밥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네.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해산물 요리입니다. 아, 네. 그래서 부산에 오면 이제 해산물 요리를 맛보라고 좀 권해주실 거예요. 부산에서 특히 맛있는 그 해산물 요리가 네. 이제 붕장어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멸치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꼼장구이라고 얘기하는 먹장어구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귀찜. 네. 그건 뭐 마산이 원조라고 하는데 마산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아, 네. 이 교수님 입장이시고요. 예. 마산분들도 이 보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첩국이 그렇습니다. 유명하고 시원하죠. 네.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미역국이 네.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고 있죠. 그런 걸 갖다 먹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교수님 내신 책을 읽어보면서 이 170여 곳에 따른 음식점을 한 번씩 가보면 1년이 금방 지나가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아는 만큼 맛있게 느낄 수 있다는 교수님 가르침 마음에 생기고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비틀즈에 비견될 만한 가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리라고는 저 진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부산이 들썩들썩거리고 있고요. 제2의 비틀즈라고 불리는 방탄소년단 BTS가 부산으로 옵니다. 이 소식 우리 밥상머리 토크에서 안 다룰 수가 없죠. 먼저 방탄소년단은 언제 어디서 공연을 합니까? 이번 주말인데요. 네. 15일, 16일 양일간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글로벌 팬 미팅 공연을 합니다. 네. 거기에 원래 4,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인데 입식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 한 25,000명까지. 4,500명은 턱없이 모자랄 테고 그럼요. 거기도 다 못 들어가니까 그 옆에 있는 주 경기장 네. 트랙하고 스탠드를 개방해서 열기만이라도 함께 느끼자 해서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날 환호성이 대단하겠습니다. 이 공연 앞두고 벌써부터 뭐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공연 티켓이 BTS 팬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게 원래 한 9만 원 정도 육박하는 금액인데 일반인들까지는 포함 안 하고 예, 팬들은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그것도 추첨으로요. 네네네. 예. 근데 지금 안표 시장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지금 부산으로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인원을 모집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저 월드 투어 한 장소, 미국하고 유럽 장소를 보면 뭐 이게 뭐 더 이상 설명이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게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서는 그런 모델을 둘러서 투어를 하다가 지금 부산을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BTS가 이거 부산에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멤버 중에 지민과 정국 두 네. 사람이 부산 출신이거든요. 아, 네. 이 멤버들이 강력하게 부산 공연을 희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 출신 두 멤버가 우리 지역 부산 말투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네. 있는데요. 네. 그 잠시 한번 보시고 네. 공연 장소를 제공한 부산시 이야기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아, 배때기에 거지가 들었나? 배가 왜 이렇게 고픈지 모르겠다. 니 밥 먹나? 그러면 그 냉장고에 어제 먹던 치킨이 있던데 그거 좀 데파온나? 알았다. 징 좀 찹다라고. 띵. 야, 이 차봐갖고 먹겠나 이거? 아주 참나. 좀만 더 데파도. 알았다. 징 띵. 띵. 자. 따뜻하네. 좋아. 따시제. 따시네. 따시제 물어. 좀 시카 먹자. 이게 너무 뜨겁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두 분이 우리 부산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참 인기 있을 때 고향에 가서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가졌던 것 같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금 4회째를 맞이고 있는 문아시아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최함으로써 젊은 분들이 부산이 K-팝의 그런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좀 판단했겠나 싶고요. 이거 아버지 어머니들 많이 시달리겠습니다. 아빠 엄마 표구해줘. 이게 때 아닌 걱정 아닌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방탄소년단이 원래 원했던 장소가 이 보조 경기장이 아니라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도 네. 더 많은 관객들을 모을 수 있는 큰 공연장을 제공하고 싶었을 겁니다. 시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런데 하반기에 네. 이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동아시아 국제 축구 대회가 열리거든요. 아, 네. 네, 잔디 보호 차원에서 네. 결국 제공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부산시는 이례적으로 시장이 직접 나서서 네. SNS를 통해 환영 메시지를 내고 또 부시장 주재로 점검 네. 회의를 개최해서 교통, 안전, 의료 등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원 내용 중에서 주목되는 네. 게 있는데요. 아마 어제부터 해서 막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네. 부산의 주요 랜드마크의 조명을 이제 보라색으로 밝히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겠죠. 네, 보라색은 이제 BTS 팬들, 그 아미의 상징색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 BTS 때문에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라색으로 저렇게 저 화면에 네, 저기 그렇죠. 엠파이어 스테이트군요. 네네. 저런 유명한 곳에서도 네. 예, 보라색으로 불을 하고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네. 부산에서도 이제 11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저녁 한 7시 반부터 해가지고 자정까지 네.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영화의 전당 이제 광안대교군요. 네, 네. 그렇죠. 이런 곳에서 이제 보라색 불빛을 밝히고 이 아이디어는 제대욱 의원이 네. 부산시의회에 제대욱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팬미팅 행사지만은 비좁은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부산시로 봤을 때는 도시 브랜드 홍보라든지 방탄소년단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슈퍼스타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 팬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요. 이번에 부산을 공연을 하게 됨으로써 또 부산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또 효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좀 변호사님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경제 효과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 방탄소년단이 창출한 외국인 네. 관광객 연평균 8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요? 네, 그리고 옷이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까지 더한 경제 효과가 네. 무려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네. 8월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에 힘입어 네네. 일본인 관광객이 전월 동월 대비 38.9%나 증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네. 공연장인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은 네. 최대 2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는데 네. 이틀 공연이니까 관람객이 합계 5만 명이 되는 거고요. 네네. 지금 팬클럽인 아미들이 대거 부산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산 지역 주요 호텔 예약이 네. 성수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네. 거의 다 꽉 찬 상태라고 합니다.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는 초반부터 조금 이 날짜는 수요가 높고 좀 잘 차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이 날짜에 대한 문의는 많이 있었고 타지에서 많이 오시는지 트윈 객실이 많이 빨리 차가지고 저희가 해외 마케팅을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이 BTS가 공연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 좋은 이야기 소재거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관광업계 사이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좋은 어떤 그 토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애도 방탄 팬인데 아빠가 표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방탄이 온다니 뭐 저도 즐겁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해운대에서 무면허 의사가 적발됐는데 알고 봤더니 전직 연극 배우였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그 일명 홍원정으로 불리던 네. 60대 남성이 있는데요. 해운대의 한 피부과에서 의사 네. 면허도 없이 수년간 진료를 해오다 적발이 됐습니다. 아, 네. 한 50대 여성이 3년 전에 이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고주판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네. 피부가 이제 괴사하는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이게 크게 네네. 문제가 생겼군요. 예, 그래서 이 고소를 검찰에다 했는데 네. 이제 그 사건이 그 일이 알려지게 되면서 네네.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해운대 보건소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월 7일 아침에 현장에 가서 무자격자 홍가 진료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적발을 해서 지금 회문 조치를 하였고 지금 현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진술에 의하면은 2019년도 5월 초에 진료 의사가 그만둬서 진료 예약된 환자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의료를 했다 하고 인정하는 저희들이 항해서를 진술을 했습니다.
그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5월 초면 지난달에 의사가 그만둬서 그럼 지난달부터 이렇게 진료를 좀 했다는 주장인데 지금 그 고소한 사람은 3년 전에 시술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남성은 함께 일하던 의사가 네. 지난 5월 그만둬서 그때부터 의료행위를 했다고 말했지만 네.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좀 다릅니다. 아하, 이 네. 호원장이라고 불린 문제의 남성은 지난 2010년 처음 네. 병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병원에 잡무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깨 너머로 레이저 시술 등을 보면서 무면허 네. 의료 행위를 시작을 했고 아하. 2016년에는 피부과 네. 의원을 직접 차렸다고 합니다. 아, 네. 문제의 홍 원장은 본인이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의사를 데려와 원장으로 앉혔고 이들도 홍 원장의 불법 무면허 진료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들도 이 사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면허 의사가 전직 무명 배우였다고요? 이제 배우가 의사 연기를 실전으로 이제 했다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이 때문에 좀 자극적으로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아마 또 연기를 잘하니까 더 속기 쉬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사기 행각이 꼭 그분이 배우였는지 아니었는지는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구분해야죠. 네. 네. 어쨌든 뭐 경찰에서 이 모든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사실을 좀 자세히 밝혔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남성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현재 네. 잠적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 도망갔군요. 황 변호사님, 어떻게 이거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는 네.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동법 87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은 무면허 시술자의 형사 처벌에 관한 문제이고 네.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별도로 제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 이와 같은 의료 소송의 경우에는 네. 수술 기록지 같은 중요한 서류들이 병원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따라서 소송 초기에 증거 네. 보전 절차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구체적인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네. 기왕 치료비, 성형 수술비 등 장래 예상되는 치료비, 음. 노동 능력 상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일실 손해, 네. 마지막으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각 항목별로 청구 금액을 특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변호사하고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네, 또 네. 유의하실 거는 민사상 불법 행위의 소멸시효는 네.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효가 도가기 전에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미뤄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죠? 자, 문제의 당사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잠적했는데,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일단 경찰은 고소 내용과 또 보건소에서 현장에서 단속한 자료들을 확보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무면허 불법 진료가 이제 환자들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네.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찾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보통 시민들이 이제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의 말을 의심하거나 이러기도 사실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예방이 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현재 이 사건만 봤을 때는 면허도 없는 네. 무면허의 의사가 병원에서 버젓하게 이렇게 몇 년 동안 불법 시술을 해왔다는 게 네. 좀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좀 당국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좀 철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체크했다면 이런 피해를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더 엄격하고 철저해야 되겠죠.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